최고위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초 정청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월초가 뭔가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 앉으세요. 아, 네, 예. 그냥 박찬대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했죠. 이 체제 아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청래 수석이 나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월초 정청래에서. 박수. 월말 김어준 많이 들어주시고요. 월초 정청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불어 박찬대입니다. 예. 그리고요, 다스베이다가 지금 원사우전 프로젝트 하잖아요. 월초 정청래에서는 2밀리언 프로젝트. 2밀리언 프로젝트. 다스베이다 평균 시청이 보통 120만, 130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도 120만, 130만이거든요. 여기 나와서 당원을 200만으로 늘리고 다스베이다 조회수도 200만으로 늘리자. 2밀리언 프로젝트. 네. 자, 그래서 몰랐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박찬대 최고는 지금 왜 딸려 나왔는지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박찬대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 왜 부르시냐고. 정청래 의원실에 문의하라고 했지.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최고위원들 한번 나온 적 있죠. 다. 5명. 네. 때로.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봤나 봐요. 너무 좋더라고.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영감을 얻었죠. 월초 정청래.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월말 김어준 들어요? 박구용 교수 진짜 재밌더구만. 자, 그래서 오늘 보고하실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첫 번째 처리한 게 있습니다. 보통 최고위원 회의하기 전에 조중동 신문 스크랩 깔아놓고 여기서 뭐 났지? 사설로는 뭘 조졌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겁을 먹고 쫄거든요. 조중동 및 신문 스크랩을 없앴습니다. 의례적으로 있었던 거죠. 네, 늘 있었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당대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신문 스크랩이에요. 수석 대변인이 항상 그걸 먼저 브리핑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조중동 안 읽어도 돼. 예,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없앤 당사자가 누굽니까? 저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청래의 제안을 받아서 당대표가 바로 실행한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정청래가 제안을 하고 당대표가 오케이를 하고 박찬대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3번. 아니 근데 박찬대 의원님하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멤버를 계속 교체? 오늘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스크랩을 하면 다 민주당 욕하는 기사고요. 살벌합니다. 조중동이 민주당을 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최고위원 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걸 빌려다 봐요. 그러다 보면 당원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 소신껏 회의하고 소신껏 발언한다. 조중동 프레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박할 때 이미 그 프레임 안에 포섭되는 건데 아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지. 아주 잘했어, 박수! 저도 심리적인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언론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덜 절박한 거예요. 스크랩을 안 보니까. 그렇지. 그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아니 내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심리적으로 너 여유를 가지고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그거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네.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그랬어요. 조중동을 어떻게 반박할까로 하루를 써버려. 전전긍긍하고 논리 개발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헛소리밖에 없는데. 아예 버리는 게 맞다. 제가
샘플이거든요. 제가 2004년도 처음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대중정치인 국회의원이 조선일보하고 단 한 차례도 인터뷰를 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조정동이 그럼 가끔 이러거든요. 아니, 딴 데는 왜 인터뷰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맘이야. 난 언론하고만 해. 신경은 안 써요. 안 보면 돼요. 스크랩을 하려면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었대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조중동 눈치를 이제 안 보고 소신 있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나 박수 받을 줄 알았어. 두 번째, 당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이재명 나오지 마라, 뭐 친명이 어떻다, 비명이 어떻다, 전당대회 끝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면 뭐 이재명 측근들 다 주요 당직에 임명할 거다. 그런 적 있습니까? 당직 인선에 대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다. 당직을 인선을 잘했는데 그 중에서 백미가 있습니다.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임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 지도부에서요. 정봉주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투명인간. 투명인간. 전통적으로 교육연수원장이 당 8역에 속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체계는 당원 소통, 당원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 자리에 정봉주를 앉혔다. 이건 진짜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왜 안 얘기해요? 제가 제안했다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은 교육연수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요청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 좀 시켜달라. 공부하겠다는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연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누구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천하고 싶다. 제가 이건 겸직하고 싶다 그랬지. 최고위원인데 하고 싶다. 제가 지역구가 연수구잖아요. 교육이 간사를 했어요. 교육 연수하면 박찬대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겸직하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몇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이게 의견 취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정봉주인데 안 되잖아. 그 다음은 제가 받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정봉주 연수위원장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쳤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 박수를 쳤는데 하나는 그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봉주 의원에게 사실 여부를 떠난 무수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당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워요. 근데 과감하게 선택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박수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정봉주 의원이 딱이에요. 이분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감옥에 있을 때도 면회를 가면 시끄러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감옥 안에서. 예를 들어서 면회를 가잖아. 항상 옆에 와가지고 교도관이 앉잖아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김비서. 막 지시를 하는 거야. 소개를 막 해줘. 김비서 저기 가 있어. 말하면서. 저도 홍성에 특별면 한번 했거든요. 교도관 적으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알죠, 저도 영어의 몸이 2년 있었으니까. 교도관이 옆에서 적거든.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저한테? 정혁이 내 보좌관이야? 인사해! 어찌나 시끄러워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이분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최선의 선택이다. 박수! 박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언론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칼핏하면 편파적이다, 왜곡하고 있다고 무조건 고소고발 언론중재에 막 제수해요.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TBS 김어준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중립적이잖아.
지극히 진실 추구적이고, 예, 진실만을 보도하는데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입장을 내는 걸 편파적으로 하는 거지. 입장이 있어야지 시사방송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극적이었어요. 이번에 하자. 그래서 홍보소통위원회를 홍보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를 분리해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에 여기에 또 적격이 있어요. 이런 걸 잘할 분.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원연을 만들어내다시피 한 분이니까. 그렇죠. 최고의 언론 전문가고 싸움도 잘하고 언론계의 귀신이죠. 요 분을 임명했다는 거. 박찬대 최고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정봉주다. 대표님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님하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정청래 수석이 던지고 그리고 제가 컨펌하거든요. 컨펌 알아들으세요? 와, 컨펌. 아, 좋아요. 저 컨펌 예. 좋아합니다. 예, 네. 예, 예. I agree with you.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케미는 어때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잘 맞다. 방향도 같고 생각도 같고 속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잘 맞다. 전생에 우리 둘이 사귀었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예찬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받았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 누구한테? 양문석한테. 아니 너무 예찬하니까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해라. 저는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 오래 봐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실제 하면은 저 끝에 가 있어요. 엄청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뭘 설명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뭐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뭐가 빠르냐면 입이 빨라요. 저는 말하면서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 기억하는데 저는 혀로 기억하거든요. 혀로 막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 기억이 확인해줘요. 맞다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속도가 많다. 대화를 할 때 하면 하고 바로바로. 아주 좋습니다. 굿 컨비네이션. 이 속도가 안 맞으면 힘들거든요. 네. 최고위원 처음 해보죠? 최고위원이요? 네. 예,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해보거든요. 문 대통령 대표 때 저도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문 대통령은 주로 눈으로 말해요. 그렇지. 껌뻑. 근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건 화난 눈빛, 저건 너무 극하고 좋아하는 눈빛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게 즐거워요. 저는 대표랑 말하는 게. 왜냐하면 하면 이게 딱딱 바로바로 이게 0.73초 안에 다 오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전에는 델리민주 유튜브에서 200~300명 동시 접속했대요. 지금 보니까 2~3만 명이 기다렸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역대 당대표 중에서 가장 다른 점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게 다릅니다 했더니 뭐냐요. 안동에 추석 성묘하러 가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제1야당 직전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가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못하게 해요.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놀던 데고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나도 봤는데 네. 내용은 없어요.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무슨 뭐 큰 교훈은 없었지만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치. 너무 좋았어요. 방송 내용이 아니라 방송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정청래 스타일이더라고. 저도 막 정청래 스타일이더라고. 네. 내용 없는 거? 네, 내용 없는 거. 다음 주에 장경태 나오세요, 장경태. 또 변화된 게 뭐예요? 최고위원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발언이라든가 말씀 자료도 서로 정말 조화 있게 잘해요. 물론 이제 한 분이 좀 말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말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 위기의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당원들이 몇만 명씩 우리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최고위원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빠른 속도를 위해서 발언의 양을 줄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발언의 양.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화합 팀워크 본 적 없죠. 민주당 당 지도부 최고위원 비공개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문 대통령 대표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지 그때 그 최고위원회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정청래 의원님 징계받았잖아. 응? 공익적 일가를 했다가 기억해 당직 보시면 자격정지 1년 먹고 컷오프 됐죠. 그 최고위원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게 지면에 항상 중계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분당까지 갔죠. 얼마나 달라졌냐고. 정채구님, 그때 최고위원회 할 때 사실 마음속으로 힘드셨죠. 지금은 왜 좋은지 아세요? 왜요? 그때 제가 없었잖아. 오늘 이재명 당대표 1호 지시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 2층에 당원존을 설치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위해서 당내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진짜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어? 저희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